안녕하세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강의하게 될 한경일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그 코로나19 때문에 봄학기가 돼도 여러분들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빨리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실러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왜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러버스하고 강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리포트, 그다음에 발표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버 강의실에 인센티브 리포트라든가 그다음에 작성 방법, 그다음에 발표 요령, 그리고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뭐 필기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먼저 강의 계획서를 보실까요? 강의 계획서는 그 우리 사이버 강의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좌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강좌 소개라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에 가상의 기업을 하나를 가지고 그 기업을 한 학기 동안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강의 교재로는 이 책을 사용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3판 서길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의 방법으로는 강의와 그 다음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발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자세하게 어떻게 발표가 되는가 여러분들이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이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 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평가에 대한 얘기죠. 평가에 대한 얘기는 출석 2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그 다음에 조별 활동 및 과제 20점, 이렇게 해서 합 100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조별 활동 및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발표로서 이루어집니다. 발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표를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다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요거 합계가 100점이거든요. 요거 외에 이제 제 수업은 인센티브 리포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은 10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요거 100점에다가 인센티브 리포트 10점을 합하면 1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점수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학점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센티브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다시 후반부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인센티브 리포트는 3번에 걸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5차, 5주차, 10주차, 15주차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제출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1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주차니까 강의를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경영학과 학생들이 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 책을 보시면은 다음 주에 데이터베이스 개념 이해 1장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3주차에 2장이 아니라 6장으로 바로 갑니다.
6장 보면 개체 관계성 모델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책 순서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교재 나온 순서가 아니라 1장, 6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아까 실러버스에서 나왔듯이 그럼 인센티브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과제 발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센티브 리포트 작성 요령입니다. 이 인센티브 리포트 작성 요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버 강의실에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인쇄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목적을 보시면요. 네, 수강 과목과 관련해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조사하고 정리하고 조사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것이 인센티브 리포트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2학년 때 MIS를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거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제를 단순히 그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IT 관련되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주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주제를 잡는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무엇인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통신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무선 통신 기술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 모두 다 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주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 작성 방법을 보시면요. 리포트 작성 방법은 자유 형식입니다. 자유 형식이고 매회 A4 한 장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표지는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A4 제일 위에 제목, 여기서 제목이라고 얘기하면 주제가 될 겁니다. 주제, 리포트 차수, 학번 이름, 제출일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리포트에는 주제라든가 주제, 내용, 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3번의 리포트를 제출을 하시는데 그때 3번 리포트의 주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은 변경 내용, 왜 여러분들이 주제를 바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더 심화된 내용과 동시에 1차, 2차 리포트를 전체 종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5주차, 10주차, 14주차 수업 시간에 3번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센티브 리포트를 한 장씩 제출하면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리포트 제출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장을 동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세트로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1차 리포트 때 한 장, 2차 리포트 때 한 장, 3차 리포트 때는 1차, 2차, 3차 세 개를 합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인센티브 리포트에 대한 평가가 한 장 한 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1차, 2차, 3차 리포트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 제가 반납을 할 텐데 그때 그것을 잘 모아뒀다가 마지막에 3차 3개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 있죠? 성적평가는 3장을 한 세트로 한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1차, 2차, 3차를 여러분들이 내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사항으로는 3번의 리포트가 같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변경이 되었다면 왜 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10점 인센티브 리포트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출 시기와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리포트를 다 합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얼마나 많이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모두 제출했을 경우에는 10점, 8점, 6점 세 가지를 분류를 하고 2회만 제출하는 경우는 3점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3회 중에서 하루 늦게 제출했을 경우에 전체 점수에서 1점씩 감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인센티브 리포트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센티브 리포트를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발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표에 대한 이야기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발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세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죠. 첫째, 매주 과제물입니다. 매주 과제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3주 정도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3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4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발표 내용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연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매 챕터마다 내용이 있고 제일 뒷부분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연습 문제에서 중요 연습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업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해야 되냐면 IT 새 소식 2가지를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IT 새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수업이 이제 일주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수업하는 날부터 그 전 일주일 동안에 IT 관련된 중요한 새 소식이 있으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IT 새 소식을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선정 기준이죠.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IT 새 소식을 선정을 하느냐. 뭐가 선정 기준이 됩니까? 경영 분야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서로 여러분들이 새 소식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주일 동안에 새로운 소식이 10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2개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 그 2가지 기준이 요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경영 활동에 있어서 어떤 기회로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단순히 그 내용을 축약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경영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소식은 뭐 잡지라든가 신문 이런 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 반드시 그 새 소식에 대한 뭐를 밝혀야 되죠? 출처는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은 먼저 과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T 새 소식 2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리포트를 다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 리포트 팀원들이 어떻게 PPT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각각 팀원들에 대한 제목만 발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놓쳤는데 발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35명 수강생 혹은 40명 되고 있는데 10개의 팀으로 우리가 만들 겁니다. 10개 팀으로 만들고 10개 팀이 4주차부터 발표가 된다 그랬죠. 4주차부터 발표가 되고 그래서 그 각각 팀마다 발표일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럼 발표일이 결정이 되면은 각각 팀별 발표 자료는 발표 하루 전날 이 강의실에 업로드를 시키셔야 됩니다. 업로드를 시키시면은 학생들은 2가지 수업을 하기 위해서 2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 코스 머티리얼을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표가 있는 주에는 발표 자료도 같이 출력을 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발표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수업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일명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뭐 5월 10일 날 홍길동 팀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물론 그 PPT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발표 전에 저하고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면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면담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발표 내용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과제, 두 번째는 IT 세수식.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저랑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세수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로 그 세수식을 선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할 때 팀원 중에서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모든 팀원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약 3, 40분 이루어지는데 30분 정도, 40분 정도 만약에 3명이 30분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분씩 발표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발표자는 가장 점잖고 격식 있는 복장을 가지고 발표 임한다. 남학생은 가능하면 넥타이 차림을 추천을 하고 여학생은 브라우스에 치마를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물론 발표할 때 이렇게 격식 있는 복장을 가지고 오시는 게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복장을 하고 있느냐가 발표자들의 어떠한 신뢰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옷을 새로 구매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마치 어떠한 기분으로 하냐면은 내가 잡 인터뷰를 한다 하는 기분으로 가장 자기가 집에서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격식 있고 점잖은 그러한 복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에 따른 뭐에 대한 이야기죠? 그 평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가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 방법이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 6-1, 6-6-3.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6-1과 6-3이 합해서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6-1, 6-3 같은 경우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발표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표팀이 발표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준비한 내용을 얼마나 잘 학생들한테 전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옷차림 같은 경우도 제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 자료가 얼마나 잘 됐는가 성실성은 30%입니다. 요 네 부분은 사실은 6.2 같은 경우는 저랑 면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점수를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6-1, 6-3 요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발표하기 전에 적어도 5-6번의 발표 연습을 하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 팀의 평가는 위에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6에 대해 나와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팀원들 간의 평균점으로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한 팀원이 A, B, C로 되어 있다면 A는 잘하고 B는 중간이고 C는 못했다. 그러면 각각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세 개 팀원을 평균값으로 해서 모든 팀원이 같은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개인에 대한 점수 평가가 아니라 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코워크를 잘하느냐가 좋은 점수를 받을 때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되죠? 다 잘했을 경우는 A, B, C로 D로 나누는데 잘했을 경우는 20점, 그 다음에 B 88점, 그 다음에 16점, 14점 이러한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강의, 두 번째는 발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75분 수업을 하고 20분 쉬고 75분 발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75분 수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발표 75분 수업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3, 4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약 한 3, 40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시간이 수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이런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경영학생들이 글로벌 경영학생들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어야 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영학생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경영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야 되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우리가 고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학적 관점, 하나는 경영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봐야 되는 거죠. 먼저 공학적 관점은 무엇이냐? 공학적 관점이란 자료의 저장 방법 그리고 검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영학적 관점은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조금 더 쉽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MIS 저랑 수업 들은 친구들 많이 있죠. 예.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베이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이다. 그럼 데이터를 왜 저장해 놓으시냐? 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느냐? 왜 그렇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데이터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따라서 보다 더 경영 목표에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겨울에서 뭐로 됩니까? 봄으로 하고 있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봄을 우리가 마음껏 느끼지 못하는데 봄이 되면 뭐가 바뀝니까? 이제 옷이 바뀌게 됩니다. 옷을 어떻게 되죠? 겨울 옷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봄 옷을 새로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조금 얘기를 할까요? 이제 제가 결혼한 지 거의 이제 30년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외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사람 외출을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집사람 나오기를 현관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집사람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생각해놓은 옷, 스카프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꺼내야 된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 그걸 찾는데 어떻게 되죠?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으니까 옷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옷을 버리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옷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죠? 옷을 찾는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옷장에서 옷을 분류해 놓나요? 어떤 사람들은 웃돌이, 아랫돌이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웃돌이, 아랫돌이, 그 다음에 계절별로 이렇게 저장하는 수가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계절별, 옷감 종류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웃돌이, 아랫돌이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옷을 계절별, 옷감별, 색깔별, 웃돌이, 아랫돌이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옷이 10벌이 아니라 100벌, 1000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저장했을 때 검색이 빨라질 거예요? 후자 쪽일 겁니다. 후자. 즉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저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검색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인데 왜 모아놓냐면 어떻게 되죠? 그걸 검색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장하느냐가 뭐를 결정합니까? 검색하는 속도를 결정을 합니다. 검색하는 속도를 결정을 해요. 이 검색 속도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어떤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엔터를 탁 쳤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계속 뺑글뺑글 돈다. 그게 forever 간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 조사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검색을 해서 그 검색을 기다리는 시간이 2초를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빨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검색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이 되죠? 어떻게 저장하느냐. 저장 방법이 검색 속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적 관점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즉 어떻게 저장했을 때 가장 빨리 검색이 돼서 소비자가 그 정보를 쉽게 빨리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이 경영적 관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구조 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운동선수고 한 사람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운동선수의 옷장에는 어떠한 옷들이 있을까요? 주로 운동복들, 추리닝들 이런 것들이 땀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죠?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옷들이 많이 있을까요? 수트들이 많이 있겠고 와이셔츠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옷장 속에 어떤 옷을 집어넣느냐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즉 공학적 관점에서는 그 옷장 속에 어떤 옷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누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 옷장을 사용하는 사람들, 경학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옷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아무리 검색 저장 방법이라든가 검색 속도가 좋아도 올바른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자료를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올바른 자료라는 건 뭐냐면 각각 상황에 맞는 정보를 집어넣어야만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꺼내서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결정을 통해서 경영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꼭 그 어려운 것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옷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랑 유사한 종류고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죠? 우리 스마트폰을 봅시다.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죠? 그죠? 그것도 역시 뭐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전화번호를 찾아서 엔터를 쳤는데 그 사람 뭐죠? 그 사람 전화번호가 나오는 시간이 5초, 10초 걸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쓸 수 있겠어요? 못 쓰는 겁니다. 그럼 검색 속도를 저장하는 게 뭐에 대한 얘기죠? 공학적 관점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검색하느냐. 검색 속도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화번호에 어떤 사람의 번호를 우리가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건 뭐에 대한 얘기죠? 경학적 관점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경영학과 입장에서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경영학과의 관심사항은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 내용이 가상의 기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의 기업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학적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이 어떤 전산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경영학과에서는 뭐죠? 공학적 관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구조 속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장 방법과 검색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러한 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앞에 부분이 수업 전반 부분이 어떠한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추출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출된 정보를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검색해서 볼 것인가. 그러한 관점으로 전체적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난 DB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실제적으로 약간의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는 배우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학적 관점에서 기업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이 되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는가 관점에서 배우기 때문에 IT 관련돼서 너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IT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지껏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왜 경영학과 학생들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부터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제일 저를 잘 도와주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학기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첫 번째 차 강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에 대한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